안녕하세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핵심 정보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네, 저희가 꼭 필요한 정보만 간추려 드립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5월 11일자 리포트, 돈이 되는 오지랖을 바탕으로 엔터, 미디어, 게임 통신 섹터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침 1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각 섹터별로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보이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엔터미디어 쪽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난주에 YG랑 SM 실적이 정말 좋았어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특히 YG는 실적 발표 당일에 주가가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네,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할까요? 실적 자체 말고도 뭔가 다른 포인트가 있었나요? 물론 실적도 좋았지만 더 눈여겨볼 부분은 그 MD, 그러니까 굿즈 사업 쪽입니다. 두 회사 모두 이쪽 성장세가 아주 뚜렷해요. 아, 굿즈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이제는 그냥 부가수익,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IP를 확장하고 이걸로 수익을 내는 어떤 핵심 동력, 그렇게 봐야 합니다. 팬덤 기반의 사업 확장, 확실히 중요해지는군요. 그렇죠. 근데 중국 관련해서는 약간 소식이 좀 엇갈리는 것 같던데요. 이펙스 공연은 취소됐다고 하고, 아, 네, 그런 소식이 있었죠. 5월 9일 장 마감 후에 나왔는데, 네, 근데 또 NCT 마크 팝업 스토어는 잘 됐다고 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방향성이 좀 흔들리는 건가요? 글쎄요. 개별 이벤트 취소 같은 변수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중국 내에서 K-팝 관련 이벤트 자체는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아, 노출 자체는 계속 늘고 있다. 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 분석도 그런 단기적인 잡음보다는 K-팝 컨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는 큰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다. 엔터 얘기 나온 김에 국내 극장과 소식도 한번 보죠. 메가박스랑 롯데시네마가 합병 MOU로 맺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인데요. 아시다시피 관객 수가 계속 줄면서 극장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네,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해 보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합병하면 아무래도 고정비 줄이고 투자 효율도 높이고 이런 시너지를 기대하는 거죠. 시너지 창출이 목표군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 잘 진행되면 메가박스 모회사인 콘텐트리 중앙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 콘텐츠리 중앙까지요.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인터넷 게임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좋은 소식이 많았네요. 네, 맞아요. 숲, 크래프톤, 데브시스터즈, 넷마블. 다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오, 분위기가 좋네요. 특히 넷마블이 눈에 띄던데요.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확 뛰었죠. 네, 15%나 급등했죠.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 덕분인데요. 이게 출시 초반 열흘 동안 평균 일매출이 약 17억 원 정도 나왔어요. 하루 평균 17억 원이요? 아, 정말 대단하네요. 네, 기대 이상이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런 신작 모멘텀이 2분기 또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계속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고요. 하반기까지 기대감이 있다. 다른 게임사들은 어땠나요? 다들 비슷한 분위기였나요? S오프는 그 컨텐츠형 광고라고 하죠. 스트리머랑 연계한 거. 그게 잘 되면서 광고 매출이 50%나 늘었어요. 50%나요? 와. 네. 데브 시스터즈는 쿠키런, 킹덤 4주년 업데이트가 반응이 좋아서 역주행하고 있고요. 아, 쿠키런. 네. 그 외에도 W게임즈는 아이게이밍 쪽에서 역대 최고 매출이 기대되고 네오위즈도 브라운더스트2 역주행으로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작도 잘 되고 기존 게임 업데이트도 성공하고 두 가지 다 잘 되고 있네요. 그렇죠.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게임 업계는 확실히 좀 활력이 넘치는 모습인데 마지막으로 통신 서비스 분야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통신 쪽은 약간 그 규제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지난주에 LG우플러스는 하반기에 자사주 매입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주가가 한 5.6% 올랐거든요. 네,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근데 반면에 SK텔레콤은 좀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4월 말부터 주가가 계속 좀 빠졌어요. SK텔레콤이요? 핵심 원인이 뭔가요? 누적으로 꽤 빠졌던데요? 네, 4월 28일부터 보면 한 9% 정도 누적 하락했는데 핵심은 정부의 그 전환지원금 정책 관련해서요. 과징금 문제도 있고 또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아, 위약금 면제 가능성.
그게 큰가 보네요. 네.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가입자들이 대규모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회사가 직접 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관련해서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6월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어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6월 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군요. 네. 다만 뭐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위약금을 전부 다 면제해주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주가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걸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를 통해 시장 동향을 쭉 훑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엔터 기업들은 MD 사업 같은 어떤 팬덤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강화에 주목하고 있고요. 네, 게임 기업들은 신작 출시 효과랑 기존 게임 업데이트 성공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신 시장은 당분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좀 주요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각 섹터별로 모멘텀도 있고 또 리스크 요인도 있고 좀 뚜렷하게 나타난 한 주였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논의된 이런 다양한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당신의 관심사와 투자 전략에 앞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논의에서 더 깊이 파고들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